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집코노미의 모든 것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손바닥 부동산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화상 연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은 인수위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에 이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명백하게 지금 정부의 잘못은 맞지만 이걸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작심 발언을 했어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나요? 우선 지금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손바닥 뒤집듯이 어떤 정책을 아니면 공약을 이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 선거 기간에서 보면은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내놓는 공약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고, 또 네. 윤석열 후보는 시장 중심으로 흘러가는 방향을 이렇게 제시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 바라봤던 시각이 좀 다른 상황에서 지금은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쉽게 부동산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 정부에 대한 그 잘못을 또 언급을 했고요. 네. 또 부동산 세금이라는 것이 공시지가라든지 실거래가들 이런 것들이 어떤 세금을 걷고 또 그걸 가지고 복지에도 활용을 하는 거고 또 주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낮추기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네. 또 새 정부가 또 출범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잖아요. 주택 공급이 그렇죠. 무슨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하면 나올 것 같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져요. 네. 또 거기에다가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도 결국은 여소야대 국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협치가 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국회 다수당이 새 정부에 대해서도 소위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것을 상당 부분 고려를 하고 또 정책 수단에 대해서도 제약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작심 발언이라기보다는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를 한 그런 목소리가 좀 담긴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지금 새 정부를 준비하고 있는 인수위의 행보를 보면 부동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지키려면 규제를 일단 대폭 완화를 해야 되는데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는 집값도 오르고 있고 시장에선 좀 다른 징후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거를 예상을 못했나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규제가 풀리고 나면은 기대감들이 엄청 크게 작용을 그렇죠. 할 텐데 네. 지금 다 뭐랄까요, 당선인이 되고 나서 강남 서초 이렇게 좀 송파, 강남 3구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그 투표 결과도 상당 부분 많이 좀 쏠림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특히나 이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집값 상승에 소위 진원지라고도 말을 하고 또 재건축 단지에서도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현실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지표들이 서울의 집값이 한동안 좀 하락세였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11주 만에 멈춘 상황이고 네. 1월 17일 경우에는 보합세가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오히려 커져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부동산 시장에서도 강남 재건축의 이런 상승세가 서울 전체로 퍼질까라는 우려가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또 원희룡 내정 그 장관 같은 경우도 속도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런 규제 완화 폭탄이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계속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장기간 재건축 지역에 상당 부분
뭐 시장을 지켜보신 분들은 이런 착각이라는 것을 그냥 믿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네. 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공급도 중요하고 가격을 억제하겠다라는 기조에 대해서도 얘기는 하고 있지만 공약을 하는 동안 너무 크게 벌려놓은 판이고 또 음. 기대감을 한껏 그 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잠잠해질까라고 봤을 때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또 윤석열 당선인이 뭐 임기 내에 250만 가구 주택 공급하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워낙 집값 자체가 불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급량을 뭐 어떻게든 뭐 이렇게 물적으로 늘린다는 곳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어떻게 시장 안정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 시장 안정이 우선돼야 되거든요. 아무리 공급이 많다고 해도 시장 안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해봤자 결국 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선 주택 시장의 안정 하에서 뭐 어떤 주택의 정책 이런 것들의 방향, 뭐 주택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집값을 자극할 만한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 공약상에서 이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불안감들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네. 250만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 이야기를 했지만 수도권에 뭐 130에서 150만 가구 정도 공급, 또 공공택지나 재개발 재건축에서 공급하는 것, 또 도심 음. 역세권의 복합 개발로 공급하는 나름 상세하게 나와 있긴 한데 네. 이런 규제 완화라는 것들이 사실 뭐 안철수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공급이 도깨비방망이처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소 그렇죠.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그 시간, 또 네. 임기 내에서 효과를 나타나기 어려운 그런 환경들. 음. 그렇다라면은 이제는 뭐 규제 완화에 대한 너무 그런 신호보다는 뭐 시장을 좀 잘 다듬어가면서 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지금 사실 엄청나게 자신감을 보였었는데 좀 네. 한 발 빼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예. 또 이런 지금 입주 물량 같은 경우도 최근 둔천주공에서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나 뭐 다툼들이 있는 걸 봐서도 이런 예정 물량들이 쉽게 입주 시기까지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또 서울의 주택 부족 현상들이 장기화될 수 있는 그 방향이기 때문에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공급의 속도를 내는 건 좀 더디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장의 불안정함, 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전셋값 급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를 해볼 텐데 주변에서도 이 전셋값이 급등한 이유가 대체 뭐냐로 저도 논쟁하는 분들 좀 봤거든요. 근데 이 전셋값 급등 원인에 대해서 조사기관들이 분석 결과를 좀 다르게 내놔서 지금 시장에서 논쟁이 좀 커지고 있나 봐요. 어떤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전세 대출을 너무 많이 해주다 보니까 음. 전세값도 올라가고 이 전세값이 집값을 밀어 올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 대출인 이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게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값이 올랐다. 왜냐하면은 전세 물량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세 음. 가격이 폭등을 했고 또 전세 대출이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느 쪽을 그 보느냐에 따라 시각이 뭐 두 쪽 시각 다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를 어느 쪽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전세자금 대출을 너무 잘해줘서다. 아니면 임대차 3법 때문이다. 뭐 이 두 가지로 지금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전세자금 대출 증가가 전셋값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근거로 내세우는 통계가 있죠. 어떤 건가요? 네, 금융권에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규모가 우선적으로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2012년도에는 전세 대출이 23조 정도가 됐었는데 네. 지난해는 이제 무려 한 180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8배가 증가를 했고요. 또 이런 그 전세 중위 가격들이
2013년에는 한 1억 6천 정도가 했었는데 지난해 말에는 3억 1천만 원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잔액 규모가 커진 만큼 중위 가격도 많이 밀어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음. 거고, 또 대출을 받는 가구의 비중 같은 경우도 지난해 12%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에는 5.6%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출 받는 가구의 비중도 늘어났기 때문에 네. 이런 전셋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이제 근거로 제시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전세 대출 제도 자체를 그러니까 정말 이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좀 상황에 맞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를 이제 갭 투자에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으로 결국 집값 상승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도 있고 저도 사실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좀 공감하거든요. 네,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전세 대출이 임차인 대출 부담이 완화가 돼서 전세값을 올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지적들인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공적 보증을 통해 가지고 금리가 낮단 말이에요. 음. 거기에다가 80에서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이제 수요들이 지금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돈을 빌려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시나리오가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은 전셋값들이 뭐 특정 인기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서로 이런 수요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돈은 네. 더 커지다 보니까 전셋값을 올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전세 대출을 해서 사실 거기 임차인들이 이자를 내는 구조거든요. 이게 네. 전세 금액이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도 집주인은 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아무래도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면은 집을 산 사람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가만히 앉아서 뭐 본인 임차인들이 알아서 이자도 상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음.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도 어쨌든 본인이 내는 부담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집값 상승으로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 뭐 당연한 그 논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보증금의 80에서 90%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그 대출의 규모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아까 23조에서 180조, 그다음에 이런 달콤한 유혹들이 이런 대출을 활용하는 그 가구 수를 더 늘리는 요인으로 음. 작용했다라고 보는 게 또한 뭐 설득력이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또 우리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이자만 갚으면 되니까 원리금 상환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구조 자체도 이 과도한 전세 대출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자만 갚는 그런 부담감이 사실 어쨌든 뭐 주머니를 좀 가볍게 해주는 거다 음. 보니까 뭐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줄여서라도 뭐 아무튼 뭐 이런 더 넓은 집으로 살 수 있는 욕망들도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DSR 규제를 안 받다 보니까 그렇죠. 뭐 규모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결국은 우리나라에 이거 항상 논쟁거리가 되는데 이 전셋값이 네. 집값을 떠받치고 있다. 예? 집값을 잡으려면은 전세 대출도 과감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 뭐 현장에서도 그렇고 예전에는 뭐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이 전세는 100% 실수요이기 때문에 많이 보호를 해줘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시각들이 많았었는데 전세에 대한 규모도 커지고 전세 가격은 계속 음. 올라가고 또 임대차 3법에 이후로 계속 높아지는 그 전셋값들을 보고 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규제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대출의 규모를 좀 줄이고 또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축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도 네. 나오고 있고요. 또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또 금리를 올렸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항상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한 좀 규제는 조금씩 규제가 들어오고 조금씩 금액을 좀 축소해야 되는 거 음. 아닌가라는 생각도 뭐 저도 뭐 한편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쪽 입장도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셋값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임대차 3법을 드는 쪽,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이 대책 부작용으로 전세 물량이 실종돼서 전셋값이 폭등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통계들은 어떤 게 있나요? 아까는 금융권이라고 보면은 이쪽은 좀 공급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전세 이제 급등의 주된 원인을 임대차 3법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전세값이 5년 동안 40.64%가 올랐는데
임대차 시행 이전에는 10% 올랐는데 시행 이후에는 27%가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네. 기점을 가지고 본다라면은 임대차 3법 이후에 급등한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누적 상승률 분에서도 4분의 3가량이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단기간에 이어졌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점을 보고 또 임대차 3법을 기준으로 보면은 뭐 나름 그 기점을 기준으로 한다라면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네. 임대차법이라든지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존에 1년에서 2년 또 상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게 계단식으로 가격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런 4년이라는 주기가 생기고 나서 일시적으로 한번 급등하고 좀 더 보합세로 올라가느냐 이 차이가 어느 정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기간 안에서도 뭐 그 민간 공급을 담당하는 민간 기관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간 안에서만 본다라면 이것도 나름의 설득력이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셋값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두고 지금 뭐 원인을 찾는 것도 역시 뭐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본다면 뭐 좋은 거긴 합니다만 사실 올해가 좀 걱정스럽긴 해요. 올해 하반기에 이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전세 대란이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지 부동산 시장에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은 가장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혼란을 좀 막을 수 있는 묘안이 나와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묘한 얘기 드리면 아까 재건축 얘기에서부터 처음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또 이주할 수 있는 그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동시다발적인 재건축 이런 것들은 음. 조금 막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또 지금 임대차 뭐 전세 대량들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물량들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부족한 물량이 전세 가격을 굉장히 올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네네. 어떤 그 전세 가격이 주택 시장의 매매 가격하고 좀 비슷합니다. 고점이라는 인식도 많고 그 음. 높은 금액 안에서 지금 금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그 높은 금리를 그 감당할 수 있는 그 전세금 또 대출을 활용한 전세를 들어올까라는 그런 것들도 과거보다는 많이 축소가 된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대신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전세보다는 지금 월세에 대한 비중들이 상당 부분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월세 부분이 한 40% 정도가 지금 수치로 나왔던 거를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세 시장보다는 월세 시장의 불안감들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음. 것들이 또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보유세에 대한 그 가격들, 보유세에 네. 대한 그 세금에 대한 조세 정가까지 또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전세 시장보다 월세 시장도 같이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였습니다.